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기온차가 큰데요. 또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고 합니다. 봄철에 또 화재 예방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강호 19대 전 국회의원이 6일 지방선거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오늘 그 예비 후보자 연결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강원도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가 개소해서 운영 중인데요. 좀 운영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카드형 원주 사랑 상품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가운데 강원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속권 메가시티 현안이 표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수위의 강원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 정부에서 영남, 충청권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 추진되자 강원과 전북, 제주 등 3개의 광역지자체를 묶어서 강속권 메가시티를 추진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수위 내에서 강속권 메가시티 현안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더욱이 인수위가 전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검토하면서 강원도의 강속권 메가시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리는 동시에 염료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물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원주시장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제19대 전 국회의원이죠. 이강호 국민의힘 원주을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말에 6일 지방선거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서요. 출사표 들어보도록 하죠. 후보님. 네, 이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다른 그 후보님들은 다 스튜디오에 방문하셨는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 전화를 오늘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늦게 그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제가 반드시 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문해 주시고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보자들은 정말 예전부터 정말 몇 달 전부터 출마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준비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후보님은 좀 약간 그런 그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 어떤 그 이유로 이렇게 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되었는지 출사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왜 또 시장 선거에 나오는가 그렇게 그 궁금하게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그 12년 동안 원주에 그 정을 들면서 살면서 많은 그 시민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시민들께서 참 그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원주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게 결론은 뭐냐면 원주 시민들이 편하고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30년간의 그 공직 경험을 경험과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원주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마지막 인생의 열정을 원주를 위해서 쏟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고요. 다가오는 6월 1일 날 그 원주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설레고 아주 기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지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좀 오랜 동안 또 준비하신 분이 또 원광수 후보가 있었고요.
뭐 거의 이제 비슷하게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또 경쟁력을 또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네. 근데 또 이런 그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이제 올해 70이시고 이제 만 나이로 네. 68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새로운 그 시장직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고령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나이는 또 숫자라고 보고요. 제가 그 굉장히 그 건강하고 또 맨날 그 가까운데 그 지역까지 그 조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신체적인 건 문제 없고 네. 제가 그 갖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게 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80세가 넘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한 80 가까이 돼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네. 얼마나 많은 그 경륜과 그리고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를 갖고 따질 때 보면 어떤 때는 좀 이상한 생각을 그런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보다 이 정신적인 성숙을 더 따져야 된다라는 정도로. 그렇죠.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2016년도에 이제 20대 총선에서 좀 이제 분투 고배를 두셨고요. 또 역시 21대도 마찬가지고 한 6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 야인으로 이제 보내셨고요. 뭐 당협위원장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네네. 하지만 또 그동안에 또 시정을 많이 또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렇죠. 현재 그동안에 원주 시정 좀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또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건 안 되고 순수하게 원주 시민들이 그 먹거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위해서는 그 우수한 그 기업이 원주에 많이 와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마트 시티 만들고 50만 스마트 시티도 만들고 또 주민들의 그 일자리도 늘고 또 소득도 증가하고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 관심사항은 그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원주 시민들이 그 삶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드릴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비 후보자님들은 지금 정책 공약보다도 그 인물 소개에 지금 저희가 이제 무게를 두고 이제 연결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좀 이 중요 정책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화두를 들고 나오셨는데, 네네.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원주 불원산업단지에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공약을 김진태 또 도지사 예비 후보도 며칠 전에 또 제시를 했고요. 네.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겁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요? 이것은 전혀 교감이 없었고요. 네. 제가 그 3월 28일 날 그 인수위원회 가가지고 그 삼성 그 반도체 네. 그 원주 그 공장 신규 공장 그 건설에 대해서 그 제가 알고 인수위원회 그 경제분과위원회 가서 직접 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며칠 전에 아주 김진태 의원이 그 본인도 아마 연구를 했겠죠, 알아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제가 했으니까 또 김진태 도지사 후보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신뢰가 갈 수 있는 그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진태 후보에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렇다면 삼성 측과 뭐 교감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삼성 반도체 고인수와 그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 반도체가 그 반도체 그 세계 1위 그 생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아마 기흥에서 시작돼서 화성 또 평택까지 됐는데 평택 공장이 거의 이제 그 다 완공이 돼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로 지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주가 그 제반 여건이 뭐 4통 8달이라든가 뭐 고속도로라든가 또 KTX 다니고 있고 또 충분한 그 물도 있고 또 원주에 있는 그 대학 유수대학도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원주가 굉장히 좋은 그
지역이다 생각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같이 엮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예. 또 삼성이라는 그 삼성전자가 이게 개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국민 기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약 500만 명의 그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만 하지 말고 강원도까지 지역을 넓혀가지고 건설하게 되면은 그 삼성의 그 사회적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이제 하고 알겠습니다. 이루고 또 원주를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들어오면 좋죠. 현실적인 가능성도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원기흥, 화성동탄, 평택 고덕 그리고 또 아산 탕정 이게 지금 경부 라인 이제 세종시까지 이렇게 좀 종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평택 고덕도 지금 거의 다 지었다라고 하십니다만은 6공장까지 지을 예정인데. 현재 이제 2공장 정도 짓고 있고요. 25년도까지 6공장이 이제 완공 예정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참 진행 중인데 다음 공장 예정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수순이 맞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공장을 지려면 10년 이상씩 걸린답니다. 이게 그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관련된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장기 계획이거든요. 마치 그 원자력 발전소 할 때 10여 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 불원산업단지가 이제 1구역이 이제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8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 국가기관 산업단지로 2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 전혀 현재 아무런 착공도 못한 상황인데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 김진태 의원이 불원산단을 얘기했고 저는 불원산단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발표하게 되면은 부동산 특구도 있고 이렇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원산단이라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부지가 한 100여만 평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혁신도시도 산이 있었는데 이걸 평지로 만들었듯이 불원산단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적이라도 불원에 있는 다른 적이라도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은 부지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 공급, 용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수는 그 남한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것과 합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고속도로 나들목. 나들목도 들어가야지 만들어야 되죠. 그럼 불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어딘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일반 민간 기업입니다만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장기 계획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거제 치러지면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논의가 오갔느냐,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될 것이니까요.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월 6일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 화성 반도체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방문객을 받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방문해가지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뒤늦게 이제 그 선거운동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경선 일정은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그 국회의원을 했고 또 지난 6년 동안에 원주 시민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인지도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원주를 위해서 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할까, 또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주 시민들이 그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거 전에 돌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들한테 로부터의 그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고요. 저는 더 폭발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이강호 원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도 사회적 경제유통센터가 원주시에 개소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시로서 또 원주시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곡동에 강원도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이죠? 네, 지난 3월 28일 원주시 반곡동에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렵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강원도에는 1,6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환경 문제와 같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을 가진 기업과 지역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 공동체를 이룬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기업은 경쟁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로 확대가 필요한데요. 강원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는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통합 물류센터로 제품을 한 곳에 집적해 물류비 감소, 배송 기간 단축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역 경제의 큰 축이 될 것 같은데요. 강원 곳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상규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통의 일반 기업은 이제 영업 활동 위주로 이제 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들을 써야 되고 또 이제 마을 주민들 이제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뭐 원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좀 제값을 쳐주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저가에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뭐 영업 활동할 사람이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걸 물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생기되었습니다. 네,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좀 더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잘 발달한 국가는 사회적 경제가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용이 많을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로 사회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이고요. 자활 기업은 취약계층에 꾸준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을지, 또 사회적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8년 전 강원 사회적 공동 브랜드인 강원 곳간이 만들어져서 온라인상에서 강원도의 사회적 기업의 상품들을 모아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곳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상규 차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뭐 자본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위기로부터 훨씬 이제 좀 완충 효과를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덜 피해를 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가 많아질수록 우리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저는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사회적 경제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이용도 해주시고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경제 활동과 협동조합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된 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죠. 네, 원주시는 지난해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뜻을 이어서 사회적 경제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생명협동교육관을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280억 원 규모의 강원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원주에서는 의료, 노인, 육아, 교육, 급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꾸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협동조합 배우기 바람이 불면서 원주에는 장일순 선생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해마다 15,000명이 찾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 경제도시로서 원주의 위상이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형 원주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의 농협과 우리은행, 우체국에 더해서요. 신협 또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카드형 원주 사랑 상품권 반응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의 이병철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주시 경제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자, 원주 사랑 상품권 기존에는 종이 상품권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카드형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쓰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현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사랑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으로만 발행해 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할인율을 10%로 대폭 늘려서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한 350억 원이며 네. 현재까지 전량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작년 발행액 원주 사랑 상품권은 한 150억 규모이고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4배가 많은 60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발행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상 규모는 발행 예정액의 10%인 6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규모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기존의 농협, 우리은행, 또 우체국 3곳이었는데 자, 이번에 2곳이 더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발행과 충전이 가능한 겁니까? 네, 기존의 농협과 우리은행, 우체국에 이어서 지난 3월 30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제 원주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1월 협약을 맺고 신규 원주 사랑 카드 출시를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내 20개 신협 영업점과 26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원주 사랑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상품권이 처음에 간현관광지에서만 사용했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용처가 계속해서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사용처 확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품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가맹점 가입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확보한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12,800여 가맹점 현황은 실시간으로 지역 상품권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원주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이 지역사랑 상품권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성과나 효과 또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 좀 어느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유축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큰 시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원주사랑 상품권은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매 후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또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구매 한도액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달 50억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 1인당 50만 원 정도 네.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의 이병철 과장이었습니다.
자, 4월 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